안녕하세요, 갈티입니다. 요즘 각광받고 있는 작물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시는가요? 제 앞에 바로 이 녀석, 초피나무입니다. 경상도와 제주도에서는 제피, 전라도에서는 지피, 잼피, 이북에서는 조피라고 불린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부른 제피로 말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방송이나 유튜브를 보면요, 1kg당 가격이 작년 대비 배로 올랐다고 많이 나옵니다. 가격을 알아보니까 기존에 1kg당 가격이 25,000원 정도였는데 수요가 늘다 보니까 올해는 키로당 5만원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고소득 작물로는 완전 빵 하고 터진 거죠. 2배 가까이 오른 게 거의 없으니까 아마도 제피가 최근 고소득 작물로는 확실히 뜨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고향 산천에 늘린 이 제피가 그렇게 비싼 줄 저도 몰랐답니다. 가격이 그렇게 높다 보니까 지나치던 녀석도 한 번 더 보게 되더라고요. 이 제피는요, 향신료로 이용되는 거 다들 아시죠? 경상도에서는 민물 매운탕, 추어탕에 반드시 넣는 향신료죠. 워낙 중독성이 가능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제피가루가 없으면 매운탕, 추어탕에 손이 안 갈 정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는 제피를 넣지 않다 보니까 추어탕이나 매운탕에도 비린내가 나는 느낌이 들어서 다른 지방에서는 잘 먹지 않는답니다. 이 제피의 맛은요, 매운맛이라기보다는요, 얼얼한 맛이 가깝거든요. 실제로 좀 많이 넣어서 먹어보면요, 입술이나 혀, 입천장, 그리고 입안 여기저기가 얼얼한 걸 느낄 수 있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파두부 있죠. 이 마파두부에는 5가지 맛이 난다고 하는데요, 그 5가지 중에 이 마가 바로 제피의 얼얼한 맛입니다. 마파두부 뿐만 아니라 요즘 한창 뜨고 있는 마라탕 있죠. 마라탕 역시 제피가 들어가 있는데요, 음식 앞에 마라가 적힌 요리는 100% 제피가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된답니다. 제피가 요즘 워낙 각광받는 고소득 작물이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대놓고 욕은 안 하지만 서로 자기 의견을 이렇게 내어서 이렇게 반박하는 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민제피와 일반 제피에 대해서 좀 서로 의견이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민제피는 말 그대로 가시가 없는 제피를 말하는 반면에요, 또 어떤 분은 아니다, 가시가 있지만 태화돼서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민제피라고 하더라도 가시가 있다, 단순히 돌연변이일 뿐이다, 이 돌연변이를 가지고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다 등 여러 의견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밀양에 있는 민제피 농장에 방문을 했고요, 사장님도 뵙고 묘목도 사고 농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정말로 가시가 없거나 진짜 눈 크게 뜨고 찾아보면 한두 개 보일 정도의 이런 민제피를 많이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여쭤보니까 실생으로 키운 제피에 민제피 삽수를 접목해서 2년을 키운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6개의 묘목을 사 왔습니다. 바로 요 앞에 있는 요게 민제피거든요. 처음에는 에어포트에 심어져 있는 것을 제가 가지고 와서 노지에 심었답니다. 보시면 가시가 전혀 없어요. 한두 개 보인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시던데, 보이는 거는 정말 눈 크게 뜨고 봐야지 가시가 보일 정도로 가시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기보다 아예 안 보여요, 가시가. 그리고 그 사장님은 이게 민제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장님 농장을 방문해 보니까요, 위에 말씀드리고 서로 의견을 나누시는 분 중에 돌연변이로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좀 많았는데, 근데 그분 말씀이 전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이 사장님은 실제로 민제피를 대량 생산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영업 비밀이다 보니까 민제피를 언제 어떻게 접목하는지는 말씀을 안 해주셨지만, 제 눈으로 확인한 결과 가시가 없는 민제피가 있고 대량 생산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장님의 말씀대로 접목의 강점 그대로 열매가 굉장히 크고요, 수확량이 일반 제피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열매 달린 제피도 옆에 샘플로 놔두셨더라고요. 그 농장에 보니까 확실히 제피 열매가 크긴 크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몇 배 크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산행을 자주 하다 보니까 산에서 본 제피보다 큰 것은 확실했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방문한 농장에는요, 실생 제피에 민제피를 접목하여 키운 2년생들로 가득 차 있을 뿐이고, 성목은 보지 못해서 삽수 공급은 어떻게 되는지 보지를 못했답니다. 어쨌든 접목한 흔적이 선명한 나무를 보니까 접목이 이루어져서 가시가 없는 민제피 묘목이 생산되고 있다는 거. 어쨌든 민제피가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니까요. 바로 앞에 보이는 이 민제피를 보시면요, 장가지가 한 8개에서 한 10개 정도 있어요. 이렇게 요 삽수를 가지고요, 내년에 접목을 한다고 보시면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사장님 농장에 한 2000주 정도가 이런 민제피가 있더라고요. 접목한 민제피가 있는데, 거기서 나무마다 한 8개에서 10개 정도의 삽수를 채취한다고 보면요, 뭐 좋게는 1년에 1만 개 이상을 생산한다는 것도 뭐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접목하다 보면 100% 성공하지는 않더라도 뭐 삽수가 이만큼 많으니까 대량 생산이 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민제피 나무는요, 가시가 99%는 없고요, 1% 정도가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도 태화돼서 정말 아주 작은 가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민제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할 수준의 농장이 존재한다는 거, 또한 뭐 열매의 크기가 기존 열매보다 크고 연생 대비 수확량이 많다는 거,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만만치 않다는 거, 접목 2년 묘목이 4만원 정도 하다 보니까, 혹여 제피 농사를 하실 분들은요, 이 뭐 4만원이 뭐 10폭이 뭐 20폭 이래 심는 게 아니고 100폭이 단위로 넘어가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가격이죠. 여기 앞에 보시면요, 저도 내년에 이 민제피 삽수를 이용해서 접목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접목 방법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요,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불쑥불쑥 듭니다. 실제로 해보지는 않았지만. 접목에 쓸 대목들은요, 한 2-3년 된 묘목이 비닐하우스에 있답니다. 앞에 보이는 나무들은요, 모두 제가 산에서 캐온 암제피입니다. 암제피 대략 제가 산에서 한 30포기 정도를 캐왔고 식재를 했습니다. 모두 다 암제피고요. 요 가운데 여기 보이시는 요 기준을, 요 녀석이 숫제피입니다. 요 녀석이 숫제피고 저쪽 끝에도 숫제피, 가운데 숫제피를 해놓고 나머지는 다 암제피를 식재했습니다. 접목을 해서 매년 묘목을 늘림에 앞서 그래도 조금의 수익을 얻고자 이렇게 암제피를 심었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제 손으로 접붙인 민제피로 수확을 하겠죠.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제피를 이렇게 산에서 캐왔다 그러면 뭐라 해요. 니 거냐고, 산에 있는 게 다 니 거냐고. 근데 산에 한번 가보시면 제피 같은 경우는 군락을 이뤄요. 뭐 제가 한 100포기 이렇게 캐왔다 해서 제피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제피를 캐오면서 이렇게 앞에 보이면 열매가 보이시죠? 제피도 수확을 해요. 이렇게 좀 딴 거를 가져오거든요. 까만 게 요거 씨앗입니다. 이렇게 까만 게 씨앗이거든요. 이렇게 요 씨앗을 다 집에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모래나 혹은 뭐 물에 좀 한 열흘에서 한 15일 정도 담가 놨다가 그 제피 속에 있는 지방지를 빼고요, 그리고 나서 산행을 가서 이렇게 뿌린답니다. 뿌리고 여기 있는 암제피를 이렇게 캐온답니다. 그래서 혹여나 뭐 저를 뭐 산에서 너무 많이 캐왔다 뭐 이렇게 욕하실 분들은 조금만 자제해 주시고요, 저도 최소한의 도리는 하고 이렇게 나무를 캐온답니다. 오늘은 제피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가시 있는 제피나 민제피 선택은요, 본인 의사가 가장 중요하겠죠. 뭐 아니면 뭐 저처럼 민제피를 몇 포기 사서 내년에 접목을 하면서
접목을 하는 동시에 기존에 암제비를 식재해서 수확을 해서 소득을 얻는 뭐 이렇게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것은 뭐 본인 의사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오늘은 많이 춥네요. 카메라를 들고 있는 제 손이 많이 떨릴 정도로 많이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고요. 오늘도 즐겁고 힘찬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칼티였습니다.